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재기 팀장께서 미국은 또 뭐 대선이 올해 가장 중요한 하두인데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판도 변화하고요. 중국은 또 PMI 지표가 좀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었죠. 두 이슈들 중심으로 미국, 중국 트렌드 분석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이 아마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보면 가장 큰 그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동안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가다가 최근에는 또 바이든이 거의 따라잡으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뭐 이 설문조사 웹사이트나 이럴 때 또 도박사들 얘기 나오잖아요. 어디다 베팅을 하고 있나요? 네, 현재까지는 270 그 투윈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 예측을 보면은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1.7% 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는데 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아주 그 초접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도박사들과 관련해서는 폴리마켓이라는 아주 신흥 강자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예측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49%, 그리고 그 바이든이 한 40%로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박사들 같은 경우는 돈 내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쪽에 좀 더 많은 배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재미있는 사실은 부동표가 한 10% 정도 됩니다. 이들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아니라 현재 로버트 F. 케네디라든지 그리고 민주당 안에 미셸 오바마, 케빈 뉴섬과 같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들이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그 판도도 좀 많이 지지율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소위 둘 다 그저 그렇다 이런 표심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폴리마켓이 뜨고 있다는데 암호 자산에 기반을 둔 웹사이트들 요즘 뜨고 있다는데 여기가 그런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킬러 웹이라고 하는 IT 비즈니스 용어가 있는데요. 네.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기존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암호 자산이죠. 이더리움이나 솔리나 같은 그 암호 자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측과 관련된 시장이 지금 급속히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인데스크라든지 비네스, 지미니 그리고 메타플러스, LK 99 배팅이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AI에 들어간 GPU를 8개에서 16개 정도를 모아서 서버를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다양하게 대선과 관련된 예측뿐만 아니라 날씨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말에 영화가 얼마만큼 흥행을 할지 그리고 그래미상의 수상자가 누가 될지 스타가 어느 기간까지 사고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배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암호 자산을 근거로 해서 하다 보니까 돈을 배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를 모방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방송사뿐만 아니라 투자 자문사에서도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사업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도 해보시는 것 좋지 않은가 보여지는데요. 암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인센티브가 긍정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엄청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리도 선거 여론조사할 때 이제 과거에 전화 방식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앱 기반의 암호 자산은 훨씬 더 이제 적극적인 그 활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박빙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돈 선거라면서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돈이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돈이 많다 그러세요. 예.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좀 오르지요. 다만 변동성도 크게 나타납니까? 올해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주시장이 싫어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선이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한 3.4%포인트 정도 투자 성과가 다른 해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변동성도 한 1.2% 더 높게 나오는 그 경향이 큰데요. 아무래도 대선이 있는 해에는 유난히 그 큰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가 있었고요. 또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찾아왔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쇼크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 여름철 기간 동안에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대선이 끝나는 11월 5일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어떤 해보다도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옵션을 근거로 해서 많은 그 변동성을 수반한 공격적 투자 전략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 중에 주가가 좀 조정을 찾아오면 선투자하려는 움직임이 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뭐 제3주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이든과 트럼프와 바이든 가운데 한 사람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는 뭐 떨고 있는 머리 아픈 지역들이 많은데요. 단데 특별히 그 세계 경제나 글로벌 지정학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가장 좀 파급력이 큰 쪽이 중국입니까, 역시? 네,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보편적인 관세, 그러니까 수입품의 10% 정도 부과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포인트 정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도 뭐 샤오미를 비롯해서 BYD 같은 경우에도 폭발적인 그 매출 증가가 있었는데 이들과 관련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요.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60%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한 1%포인트 가까이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포인트 이상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관세를 한 30% 정도 낮추는 대신 그 중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상계 관세 부과를 몇천 % 정도 때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수만 명씩 그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이민자와 관련해서 취업 기축을 까다롭게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도 좀 거세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 대선을 둘러싼 최근의 그 숫자들 그리고 영향들 살펴봤고요. 중국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국의 PMI 지표가 오랜만에 50일을 넘어섰다 그래서 경기 회복,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 지표들이 그렇게 소비나 이런 게 회복되는 걸로 보이는지 아니면 좀 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1, 2월 달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3월 초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뭐 춘절 효과 그리고 기저 효과에 대한 영향이 있을 뿐이지 월간으로 봤을 경우에는 성장률이 정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1, 2월 달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통계 수치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고 금액이 더 감소했는데 오히려 현재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1%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 나머지 다른 그 고정자산 투자도 13%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의 소비나 생산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한 10% 정도 의외로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제조업 PMI는 중국 정부가 통계 마사지가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는 그 플러스로 기준선 50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통계가 좀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녹록지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중국 정부도 이제 위안화 때문에 금리를 뭐 팍팍은 못 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여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려는 금융 완화 정책 이런 스탠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인데
그런 경제 상황 어떤지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중국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화이트 리스트의 그 자금을 새해부터 이제 대규모로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무려 37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체 한 320개 도시의 6,000개 프로젝트에다가 이 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건당 61억 원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 국영기업에 우선 지급하다 보니까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생내기용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주택 재고가 405만 채 정도 남아있고 투기주택은 최소 4천만 채 정도 남아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던 700만 채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계속 위축이 되겠지만 앞으로 1, 2년 정도는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그 부동산과 관련된 철강이라든지 마그네슘 그리고 각종 구리와 같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세계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집중 분석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회복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자신감 있게 중국 경제 회복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